자, 안녕하세요. 모두 이제 수업에 오늘 재밌는 과학 수업을 진행을 해봅시다. 다들 아는 사람 없죠? 주변 친구 잘 챙겨주고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이번 수업 주제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보는 눈에서 우리가 탐구하게 될 학습 목표가 두 가지 있는데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보면서 말을 해줄게요. 첫 번째는 주변 밝기에 따른 조절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조절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물체의 거리에 따른 눈의 조절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이 위에도 눈의 조절작용이겠죠. 우리가 다같이 자료 1을 함께 볼게요. 그 자료 1을 보면은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과 빛의 양이 조절되지 않은 사진이 있죠.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시 찍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흐리고 잘 안 보이는 사진이 아니라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절해야 할까? 우리가 빛을 조절해야 할까? 사람의 눈에서도 이러한 조절작용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조절작용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 우리가 궁금한가요? 모두 궁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조명을 껐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여러분이 지금 앞이 잘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근데 가만히 기다려보면은 서서히 앞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눈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이제 좀 궁금해졌을까요? 이제 다시 불을 켜고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습지를 배부를 해주겠습니다. 다들 잘 받았는지 조마다 있는 인쇄부장 친구들이 한 번씩 조언 챙겨주세요. 못 받은 친구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학습지에 있는 자료 2를 다 같이 볼게요. 자료 2에서 첫 번째 그림에서 확장되는 건 무엇일까요? 맞아요. 홍채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축소되는 건 동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 석대되는 거는 반대로 동공이고 축소되는 거는 홍채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눈의 구조에 대해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선생님이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오늘 다룰 내용인 홍채와 동공, 수정체에 대해 혹시 이야기해볼 친구 있을까요? 홍채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우리 닝닝이가 발표해볼까? 닝닝이가 여러분한테 발표를 하고 싶은데 한국말로 하기가 어렵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닝닝이는 편한 대로 발표를 해보고 통역사가 꾸민 우리 명찬이가 한번 통역을 해줘 볼까요?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닝닝이가 정말 잘 설명을 해줬고요. 닝닝이가 말한 대로 홍채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저번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있죠. 홍채는 맥락막이 눈 앞쪽에서 드럼 모양으로 변한 거예요. 맥락막이 눈 앞쪽에서 도넛 모양으로 변한 게 바로 홍채였죠. 홍채 얘기하는데
빡치는데. 두 번째로 우리 밍밍이가 말하는 특징은 수정체 앞쪽에 있어서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의 눈동자 색깔은 홍채에 들어있는 멜라닌 색소가 결정을 한다고 잘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맥락막은 뭐였죠? 맥락막은 바로 복막 안쪽에 있는 맥락막은 얇은 색소층으로 이루어진 막이었죠. 복막 안쪽에 있는 쪽에 얇은 색소층으로 이루어진 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막도 주로 멜라닌 색소가 있어서 검은색을 띄었고 동공 외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암실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맥락막에서 이 공막은 뭐였지? 공막은 바로 눈의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막으로 결합적이 되었습니다. 눈의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막, 눈의 바깥쪽 감싸고 있는 막, 그리고 결합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중에 하나인 동공에 대해서 발표할 친구 있나요? 네, 승혁이가 발표를 해볼게요. 네, 승혁이가 아주 발표를 잘 해주었죠. 동공은 안구 한가운데 있는 이 구멍이 바로 동공인 거죠. 동공이다. 이 동공은 안구 한가운데 있는 홍채에 둘러싸인 조그맣고 검게 보이는 부분이었어요. 안구 한가운데에 있는 홍채에 둘러싸인 검은 부분이 바로 동공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체가 어디 있는 부분이었죠? 예, 바로 이 부분이 수정체였습니다. 수정체. 혹시 수정체의 특징에 대해서 발표를 치고 있나요? 네, 우리 인우가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예, 인우 발표 잘 해주었어요. 인우가 말한 대로 수정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투명한 원판이에요. 단백질로 이루어진 투명한 원판이다. 두 번째로 탄력성 있는 볼록 렌즈 모양이다. 볼록 렌즈 모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수정체의 역할 하나 뭐였냐면은 빛을 굴절시키는 렌즈 역할이었습니다. 빛을 굴절시키는 렌즈 역할. 이게 바로 수정체의 역할이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봤고, 과연 어떤 상황에서 홍채와 동공이 우리가 나눠준 학습지에 있는 그림과 같이 변할까 조별로 예측해서 토의를 한번 해보고 학습지 활동지 자료 2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상황을 적어보겠어요. 선생님 수업에는 항상 3색 볼펜을 가져오라고 했었죠. 예측한 내용은 우리가 파란색 볼펜으로 한번 적어서 예측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5분 주겠습니다. 다들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네, 다들 예측을 한 번씩 해본 것 같은데 혹시 자기가 예측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볼 친구 있을까요? 네, 수지가 발표해볼까요? 수지는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작아지고, 왜냐하면 빛이 적어서 동공이 작아진다고 생각을 했고, 밝은 곳에서는 빛이 많기 때문에 동공이 커질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혹시 다른 의견 있는 친구도 있을까요? 네, 찬진이가 대답해볼까요? 찬진이는 멀리 보려고 할 때 동공이 커질 것 같다고 말해줬어요. 왜냐면은 멀리 보려면은 빛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라고 대답을 해줬는데 둘 다 합리적인 예측이었나요? 여러분 생각이랑 한번 비교해보면 좋겠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 홍채와 동공이 그림과 같이 변하는지 알기 위해 자료 3에 있는 탐구 활동을 해보고 어떻게 변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탐구 활동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료 4에 있는 디귿, 리을도 한번 작성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할 수 있죠? 그러면은 탐구 활동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고 주의사항 알려줄 사람 있을까요? 아, 승혁이. 네, 맞아요. 승혁이가 말한 대로 우리가 스탠드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데 그 스탠드의 불빛을 직접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또 발표할 사람 있을까요? 예, 진서. 맞아요. 스탠드를 키면은 불을 켰을 때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화상을 조심해 줘야 해요. 둘 다 이렇게 잘 말해줬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말해줄 거는 콘센트를 이용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콘센트 전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요해서 실험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신나는 실험을 하기 앞서서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구호 준비. 1등 실험, 안전 실험, 야! 예!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10분 드릴게요. 15분 드릴게요. 아, 진아. 자료 4가 어려워요? 왜 가까운 물체를 볼 때 수정체가 두꺼워지는지 모르겠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물체를 보는 과정을 생각해 볼까? 물체에 나온 빛은 각막을 지나서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돼서 망막에 상이 맺혔었지. 그러면은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은 상이 망막보다 앞에 맺힐까 뒤에 맺힐까? 수정체가 얇아졌을 때는 선생님의 질문이 힌트가 되었을까요? 선생님의 질문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따 다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아, 철수. 아까 우리가 장난치면 안 된다고 안전거도 외치고 했죠? 우리 실험에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가 모두 다들 실험을 마치고 탐구 활동지에 작성까지 해본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의 탐구 활동을 해보고 적어본 내용을 한번 발표해볼까요? 탐구 활동을 하고 적어본 자료 2를 발표를 한번 해주세요. 아, 우리 승혁이가 발표를 한다고 손을 들어주었어요. 고마워요. 아, 승혁이는 기억이 밝은 곳에서의 동공의 변화, 리은은 어두운 곳에서 동공의 변화라고 말해 주었어요. 승혁이가 잘 작성을 해 주었네요. 밝은 곳에서의 동공 변화. 두 번째, 리은은 어두운 곳에서의 동공 변화라고 잘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도 승혁이랑 같은 생각인가요? 아, 다들 비슷한 생각인 것 같네요. 혹시 왜 그런지도 발표해볼 친구 있을까요? 네, 유림이가 발표를 해볼게요. 아, 유림이가 발표를 잘 해주었어요. 유림이 말을 정리해보면은 주변이 밝을 때는 주변이 밝아가 주변이 빛이 많을 때는 빛이 어두울 때 주변이 밝을 때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홍채가 확장되어 넓어지면서 동공의 크기가 작아져가지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감소시켰죠.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홍채가 커지고 반대로 동공은 작아졌죠. 동공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눈에 들어오는 눈빛도 감소를 했습니다. 반대로 어두울 때는 어떻게 됐었죠? 어두울 때는 주변의 빛이 감소하고 빛이 홍채도 작아지고
동공은 확장되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그래서 증가했죠. 이해가 되죠? 인우가 질문이 있나요? 네. 인우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해줬어요. 인우의 질문은 인우는 밝은 곳에서 빛을 많이 받기 위해 동공이 커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대요. 그 이유는 눈에 빛이 많이 들어오면 잘 보인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눈에는 적당한 양의 빛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는 빛이 많다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많다고 언제나 보이는 건 좋은 건 아니다. 언제나 잘 보이는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료 4에 디귿, 리을을 발표해줄 친구 있을까요? 철수가 발표를 해줄게요. 네, 철수가 발표를 잘 해줬는데 철수가 말한 대로 디귿은 가까운 물체를 볼 때, 그리고 리을은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상황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잘 해줬는데 아까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했는데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가까운 물체를 볼 때 상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이유는 빛의 굴절 경로 때문이에요. 가까운 물체에서 오는 빛은 더 큰 각도로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빛은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더 많이 굴절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주자면 가까운 물체는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이렇게 빛이 굴절돼서 들어온다면은 이 물체가 눈과 가까워지면은 이 상이 가까워지면은 더 앞에서 굴절돼 가지고 상이 앞에 맺히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들어온 물체의 거리에 따른 눈의 조절 작용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아가서 방금 시간에 배운 내용의 실생활 예시들 한번 찾아볼까요?